기술교육 전문 인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초과학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걸 알고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결국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아니면 또 다른 기초과학을 위해서 투자하고. 근데 지금 상당히 편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쓸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에서 CTO나 그런 기업에 있으신 분들이 양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그리고 전문화된 아니면 정확하게 그런 대학교에서 받아야 될 교육을 받은 인원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조금 아까 이렇게 어떤 기관이 갖고 갈 것이냐, 어디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짐 매트릭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학계에서 전술적인 부분들은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유럽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석하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영국 교수님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인구가 5천만도 채 안 되는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고 있다. 여러 통계에서 보면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억 정도 최소한 인구가 돼야만 그 프로포셔널 과학기술자가 있어야만 경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실감 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레스 오겠죠. 그런데 하나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이라는.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정도도 안 된 우리 국민 수가 900개 안 된데도 가서 5위까지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태원 대표가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냥 놔두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정책적 접근의 육성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국장님 국회의로 가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시랍니까? 실제 오늘 발제 과정 부분에 보면 오늘 토론에 나왔던 얘기들, 기초연구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 정책이 완벽까지도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자료를 우리 장국장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얘기나 의견들이 또 반영되면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가고 이제 성숙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김과장 얘기 해주시라면?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분도 있고요, 또 처음 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깨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저희 정부의 역할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공금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저 사람, 저 부처는 일을 참 잘하는 부처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행간은 아직 약간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부, 저희 이전에 국가의 추공 이전에 지정부도 있고 교과부도 있고 다들 아마 이 기초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부처였을 겁니다. 미흡하기 위해서 일하는 부처는 없었을 거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보면 기존의 어떤 정부 부처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기지고 있지만 창조적이고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효율화시켜서 잘 타이트하게 잘 관리해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강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정부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약간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국가에는 연구자 친화적인 다른 부처에 비하면 연구자 친화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어떤 규제적인 어떤 그동안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잘 종합을 해서 진짜로 이 정부 부처가 일도 잘하면서 방향성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일부 그냥 정리된 내용들은 스크린에 띄웠고요. 제가 추가로 우리 보도자들께서 발제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냥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한결같이 지속적 투자인데 그러나 균형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나 IBS가 출범한 가운데 그리고 IBS 출범이 이미 우리 밥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우리 특히 기초연구는 사람의 우수성이 우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우수 인력 양성의 선순환 학부 대학원 특히나 좋은 우수 인력을 학부에서 잘 키웠다가 전부 외국에 다 뺏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육성하는 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 게 있고요. 또 그다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정부는 후원자여야 되고 우인 설관이어야 된다 하는 저는 오늘 굉장히 피부 그 두 터미널의 워드가 딱 이물에 잡히는데요. 그래서 후원자 입장에서 간섭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적을 발휘할 수 있는 적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어떤 기초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닦이면 이제 지리돼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지표로 알 수 있냐 하면 사이테이션 수나 이런 걸 봐서는 중견 연구자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투자도 좀 고려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얘기를 쭉 했는데 특히 R&D 관리 모드를 지원 모드, 관리라는 말을 빼고 지원으로 지원이 우선이 된다. 그리고 목표의 어떤 기반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속적 결론은 하나같이 오늘 참석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토론자 발제자 여러분도 지속적 기초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연구에도 기초 연구가 튼튼해야 될 것 같고 흔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소수의 우수 세계적인 과학기술자가 그 나라를 오래 살리고 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참석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장님도 바쁘신 일주일 시간 내주셔서 위원장님과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토론자 여러분, 발제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고 계신 내용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의 계기로 지속적, 키워드는 지속적 기초 연구 투자가 이루어질 바람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발제해주신 분들, 패널 참가하신 분들, 또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 비롯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김민영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삭소심에서는